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시나요? 아니면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8년간 내과 전문의로 근무해온 박준영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 74세 이명희 할머니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심한 변비와 어지럼증,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죠. 그런데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어요. 아침에는 식혜나 미숫가루 한 잔, 점심과 저녁에는 국물로만 수분을 섭취하셨고 순수한 물은 하루에 한 컵도 마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하루 동안 물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비가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어지럼증도 없어졌으며 피부도 훨씬 촉촉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만성 피로가 사라져서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다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물의 힘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75%였던 수분량이 노년기에는 5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위장에 물이 들어가면 대장이 자극을 받아 연동 운동이 시작돼요. 이것을 위대장 반사라고 하는데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이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하는 거죠. 실제로 69세 김철수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변비약에 의존하며 살아오셨는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2컵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변비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변비약을 끊으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약 500ml의 수분을 잃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칼칼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끈적해진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작년 여름 71세 박순자 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는데 퇴원하실 때 제가 특별히 당부드린 것이 바로 아침 물 한 잔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를 드셨대요. 물은 거의 마시지 않으셨고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탈수된 상태에서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지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시고 정기검진 결과도 아주 좋게 나오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향상됩니다. 우리 신장은 밤새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이렇게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특히 요산이나 칼슘 같은 물질들이 농축되어 결석을 만들 수 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5세 정명수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신장 결석으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수술로 결석을 제거하셨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물 2잔, 그리고 하루 종일 물 섭취량을 늘리셨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석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마시면 신진대사율이 약 30% 증가한다고 해요. 이 효과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물을 체온으로 데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시던 58세 최영희 씨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셨어요.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없이 매일 아침 찬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 들였는데 석 달 만에 3kg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림프액을 통해 이동하는데 이 림프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면역세포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돕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77세 이순옥 할머니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대요. 주변 분들이 다 걸릴 때도 말이죠. 할머니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평생 아침 물 한 잔을 거르지 않고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피부가 개선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없으면 피부 세포가 말라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밤사이 잃은 수분을 보충해서 피부의 생기를 되찾아 줍니다. 73세 김미숙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래요. 특별히 비싼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아침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 것뿐인데 말이죠.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고 건조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우리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 2%만 탈수되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70세 조영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오전 시간에 머리가 훨씬 맑다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니까 금방 정신이 또렷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단순히 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해야 해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찬물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한명자 할머니가 여름날 아침에 시원한 냉수를 마셨다가 급성 장염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밤새 공복이었던 위장이 갑작스러운 찬 자극을 받아 경련을 일으킨 거죠. 그렇다고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물, 즉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빠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최적이에요. 두 번째, 물의 양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한 컵에서 2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대략 200ml에서 400ml 정도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작년에 68세 이철호 씨가 건강을 위해
아침에 물 1리터를 단숨에 마셨다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세 번째, 마시는 속도입니다.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세요. 최소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마시면 위장이 놀랄 수 있고 공기를 함께 삼켜서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어요. 72세 박정자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물 마시기가 좋다고 해서 실천하셨는데 매번 트림이 나고 배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어요. 네 번째, 물의 종류입니다. 수돗물을 끓인 물이면 충분해요. 굳이 비싼 생수나 이온수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돗물을 끓일 때는 뚜껑을 열고 5분 이상 끓여서 염소 성분을 날려보내는 것이 좋아요. 일부 분들이 레몬물이나 꿀물을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공복에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레몬이나 꿀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을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상적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분들이 양치 전에 마셔야 하는지 양치 후에 마셔야 하는지 고민하시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개인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양치 후에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는 습관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분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 물 섭취 시간을 조절하셔야 해요. 약을 먹고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넷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요.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아침 물 마시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해 두세요. 밤에 물을 한 컵 받아서 침대 옆 탁자에 두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어요. 잠자는 동안 먼지가 들어갈까 걱정되시면 컵 뚜껑이나 접시로 덮어 두시면 됩니다. 둘째, 물 마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세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잊기 쉬워요. 휴대폰 알람이나 알람 시계를 활용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설정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하면 훨씬 지속하기 쉬워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죠.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일기를 쓰시는 분이라면 물 마신 것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습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물맛이 싫으시다면 약간의 변화를 주세요.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도 좋아요. 다만 설탕이나 꿀은 공복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게,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온도를 조절하세요. 계절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면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하지만
이것은 개인차가 큽니다. 나이, 체중, 활동량, 건강 상태, 계절에 따라 다 달라져요.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소변 색깔을 보는 거예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 거의 투명하면 충분한 거예요. 연한 레모네이드 색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체중을 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에 체중과 저녁 잠들기 전 체중을 비교했을 때 1kg 이상 차이가 나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나 차로 수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수분 보충이 아니에요. 둘째, 식사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까지는 괜찮지만 바로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고령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탄산수나 이온 음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탄산수는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고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아서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물을 마신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은 쉬었다가 활동하세요. 바로 움직이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물을 많이 마시면 붓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부기가 줄어듭니다. 부종은 대부분 염분 과다 섭취나 심장, 신장 질환 때문이지 물 때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 밤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밤에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해요. 다만 잠들기 바로 직전에 많은 양을 마시면 야간여로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 물을 끓이면 영양분이 다 날아간다. 물에는 원래 영양분이 거의 없어요. 끓이는 과정에서 염소 성분이 제거되고 세균이 죽을 뿐 손실될 영양분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 생수가 수돗물보다 훨씬 좋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 시스템을 거쳐요. 끓여 마시면 생수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비싼 생수를 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 차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 차에는 양을 조금씩 늘려서 1컵 반에서 2컵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도 물 마시는 횟수를 늘리기 시작하세요. 3주 차부터는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 물 마시기와 함께 식사 전후로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62세 안미숙 씨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물맛도 싫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해서 귀찮았대요. 하지만 꾸준히 하셨더니 한 달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 물 마시기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물을 마신 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팔다리를 가볍게 펴고 일어나서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물과 산소,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 합쳐지면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3세 권영호 어르신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베란다에 나가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도 물 마시는 방법을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해요. 특히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오래 계시다가 더운 곳으로 나가실 때는 미리 물을 충분히 마셔두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탈수가 올 수 있거든요. 작년 여름 68세 이정순 할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 탈수였어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외출하셨던 거죠.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난방을 하면 습도가 낮아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수분 손실이 커지거든요. 겨울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아침 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몸에 편안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 측정 후에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마시고 나면 혈당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물 마시기가 특히 중요해요.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아침에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는데 물을 마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다만 혈압약을 드실 때는 물과 함께 드시되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는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마신 후 최소한 30분은 누워있지 마시고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활동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절염으로 아침에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물을 마시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수분 공급과 함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아침 경직을 줄일 수 있어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물을 더욱 천천히 마시고 온도도 체온과 비슷하게 맞추세요. 그리고 물을 마신 후 배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공복 물 한 잔의 놀라운 효과와 올바른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특별한 장비도 비싼 비용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이명희 할머니처럼, 김철수 어르신처럼, 박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작은 습관 하나로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해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침 물 한 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아침에 물을 마시고 계신지 마신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